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저가 행진 보여준 종목들 참 많은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정말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그게 하나오션이고요. 네. 매수가가 38,000원이고 10%인데요. 네. 제가 조금 이걸 좀 비싸게 사줘서 제가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 그 3만 원 선까지 가면은 먼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까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를 안 했는데 네. 제가 이걸 얼마 선 갔을 때 제가 사져 있는 게 100주거든요. 그래서 한 100주를 더 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멀리 보고 좀 갖고 가려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조금 뭐 29,000 얼마까지인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이거 더 빠질까? 그럼 얼마 선에서 제가 좀 더 추가로 10%를 더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였을 때 제가 다시 들어가면 좋을지 네. 그냥 아니면 그냥 그놈만 갖고 있어야 좋을지 네, 그것 좀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려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하냐 아니면 그냥 현금 확보를 해야 하냐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얼마 정도 빠졌을 때 내가 더 추가로 10% 매수를 조금 100주 더 사고 싶거든요. 네. 길게 보고. 그러면 얼마 선부터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들어가 봐야 좋을지 그 가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중립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편이 나을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뭐 파는 부분도 일단 한번 좀 갖고 가셔는 상황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참 하나오션도 11월 달에 이 미국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최고의 종목으로 떠올랐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좀 갑자기 바뀐 분위기로 좀 나타나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이제 하나오션, 뭐 이게 조선업종, 이 방산업종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트럼프와의 협력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수혜주로 많이 거론됐던 업종이 바로 이제 방산과 조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됐었던 업종과 섹터, 특히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신고가나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유독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이거는 글쎄요, 어떤 종목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로 해서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은 좀 유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쪽에서의 수혜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향후에도 이 트럼프 미국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해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말 미국에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저는 조선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미국과에 비교했을 때 정말 좀 앞서 나가 있는 게 바로 조선 쪽과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뭐 자국 보호 무역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건드린 느낌이 크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기업들은 일단은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 좀 추가 매수는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은 갖고 가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하나오션이 좀 많이 좀 올랐어요. 올랐던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뭐 20%, 30% 주가 좀 빠진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라기보다도 저가 매수 기회는 항상 하나 오션엔 전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시기가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뭐 제약주나 여러 이제 뭐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 금리나 분위기나 이런 그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업종까지도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도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최소한 10% 정도 가격이 있으시면은 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저 어디서 추가 매수 반등을 할까 가격 설정이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좀 시장 전체적인 뭐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금융감독원의 어떤 금융시장 조치 이 부분이 됐을 때 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이때는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이벤트를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시장 안정 조치가 나온다면 그때 지수가 뭔가 상승한다면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아, 주셨을까요? 삼성전기고요. 네, 11만 원에 10%인데 네.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더 가져가고 해야 되는 건지 아, 네. 걱정돼서 전화 드렸거든요. 11만 원이면 오늘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 좀 이거 사가지고 좀 수익 났다가 다시 또 빠졌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저의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면은 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김덕구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그래도 오늘 오전장에 우리 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왔었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부정을 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MLCC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칩 저장 소재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갈 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목을 적게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사실 어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거래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로 수익화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저도 이 삼성전자를 올해 이제 상반기 초에 그러니까 한 3월쯤에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표가 제가 17만 제시했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채팅창도 봤지만은 이거 결국에 또 기관에서 또 장난친 레포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라지만은 이 거래가 그만큼 몰리지 않는 이유가 삼성전기를 사느니 다른 종목에 좀 더 관심이 있겠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뭐 그래도 수익이 나셨을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접근해 보시는 거는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11만 원을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많은 종목들이 5% 이상씩 하락을 하고 또 큰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면은 저는 똑같은 반도체 기업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굳이 삼성전기를 꼭 이걸로만으로 내가 원금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종목 교체의 의미에서 한번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렇지만 11만 원 선 회복까지는 한 2개월 이내에서 한 번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여타 IT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했을 때는 특히나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외환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급락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수급 현황들을 조금 더 주시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종목 교체 의견으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2803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7,500원에 비중은 25% 가지고 계십니다. 5년째 갖고 계시는데 최근 오르더니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에 계속 미끄러진다. 손절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은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참 아쉬우실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그래도 26,000원 선까지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예. 그 선에서라도 손절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선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은 또 남아 있는 건지. 저는 약간은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뭐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합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저는 이제 11월에 좀 다 반영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부 슬롯이나 이런 거 운수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하지만은 지금 현재 환율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은 이 아웃바운드 그런 여행객 수요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 항공주들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금 주가 좀 빠지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26,000원에서 지금 단 일주일 만에 거의 그 20% 가까운 주가 좀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앞서서 이제 하나 오션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제일 그 어떤 종목들 중에서 다 힘들지만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의 차익 실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항상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불안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줄일 필요도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드실 건데 왜냐하면 비중이 25% 가까이 되세요. 당연히 올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면 진짜 5년 동안 갖고 있으시면 이 대한항공 종목 자체가 자식 같은 느낌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르시기가 줄이시기가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25%가 아니라 10% 정도로 줄이면서 이 15%를 어떤 다른 종목에 타는 게 아니라 일단 현금 보유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모멘텀은 이미 11월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이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대한항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5774번님께서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3,500원에 비중이 50%로 굉장히 많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들어가신 건지 우리 시청자님 어떤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건설기계주 같은 경우는 아마 재건 이슈 때문에 같이 이제 탑승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가 대동의 차트를 보시면 현대건설기가 지난 2달 동안의 차트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도 제가 대동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소재거리들 키워드에서 매매가 되는 이벤트거리는 2주 내 차익 매물, 2주 이후부터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영향들을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 이제 건설 중장비들을 이제 제조를 해서 수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 업계가 사실은 꽤 건실한 재무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시비 발행이라든가 전환사채 그리고 많은 채무들이 좀 아직까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신흥 건축물에 대한 어떤 흥행 부진이 계속 이어지게 될수록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반등이 빨리 올라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손바뀜이 언제부터 이제 주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제 11월 6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됐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때부터 이제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차익 매물을 내어놓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한 10분 중에 한 3분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의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비중 자체가 그래도 뭐 지금 50%시니까 사실 굉장히 버겁죠. 이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좁히셔서 오히려 지금처럼 대다수 증시가 조정이 됐을 때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두 종목으로 승부수를 보겠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한두 종목이 살아남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순환매 시점을 노려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50% 비중은 너무 과잉이다. 그래서 일단 과감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저는 최소한 10% 이하로 좁히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TC 네. 13,250원에 7%입니다. 13,250원에 7%요? 네. 네. 혹시 어떤 근데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실적은 계속 엄청 좋아지고 점점 분기마다 좋아지는데 네. 주가는 계속 내려 끌어받고 있어갖고 추가로 조금 더 사도 될지 어떨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실적 보고 매수를 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울부정이 나왔습니다. 차장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실적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9%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뭐 TSV 쪽에서의 장비나 이런 부분은 HBM이면서 필수적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무진전자는 어떤 그 끈끈한 고객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TC에 대한 이 향후에 뭐 전망은 뭐 HBM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몇 년 동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LTC의 그런 펀더멘탈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 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 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7% 정도면은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점유율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 어떤 이 포트에서의 그런 그 위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LTC 어떤 가치보다도 올해 6월부터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죠. 지금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부분은 조금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받쳐주는 어떤 매수 관점이 지금 시장에서 LTC에 관심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7% 정도면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어떤 분기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은 흑자로 좀 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도 172%, 170% 내외로 내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의 금액의 소중한 자산이신데 일단은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저는 7%에 대한 비중만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워낙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뭐 재무제표가 좋아도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LTC 갖고 계신 물량만 일단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정치적 리스크에 우리 시장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다시 살아나줄 수 있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이류기사님, 한미약품 33만 1,3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빠지기만 하는데 기다리면 35만 원까지 올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7% 가까이 급락이 나왔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8264님, SAMG 엔터 17,6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0830님, 한글과 컴퓨터 25,300원 10% 매수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한미약품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도 지금 오늘 6.84%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떤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뭐 일단락 된다라고 지금 단언하기에도 좀 힘든 상황이고, 오히려 한미약품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주가의 측면을 보려고 한다면 역시 그냥 K바이오에 대한 부분 1차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약품 K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어떤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동종업계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CMO 기업들과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지만, 이제 한미약품은 지금 현재는 이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일단락 되는 부분보다도 어떤 사업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저는 좀 그 선반영 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 경쟁력이나 매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주가가 항상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 정도면은 주가 여기서 더 신저가를 경신했을 때는 한 10% 정도로 해서 우선은 현금을 10% 마련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MG 엔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지금 현재 SAMG 엔터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 SAMG 엔터의 그 세계로 진출하는 어떤 이제 하츄핑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게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비중이 20% 정도면은 꽤 많으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캐릭터나 어떤 콘텐츠에 대한 기획 제작하면서 이 부분의 수익을 좀 벌어들이는 기간은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여러 가지 좀 오프라인 테마 공간이나 마련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나가는 구간이라서 당장 어떤 실적에 대해서 크게 올라가는 구간은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더 이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주가 밀리면은 비중을 10% 정도로 줄인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 앞에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붙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떨어지는 폭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클라우드와 AI 쪽에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글 컴퓨터가 진출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지난달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정도 다른 앞서서 그 기업들 대비해서 비중 10%시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 구간이라고 하시더라도 저는 이 비중을 좀 끝까지 유지하시면은 저는 한글 컴퓨터에 지금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 빛을 발휘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좀 시장 여건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컴퓨터는 비중을 20%까지 늘려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시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줄지 대왕고래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